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제가 한번 드리면 기본적으로 눈썰 매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그다음에 이제 형사고소 같이 진행하는 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사실관계는 제가 전달받은 내용, 그다음에 이제 뉴스 기사들 이런 거 위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거거든요. 법리랑 판례. 법리랑 판례를 가지고 요게 어떻게 이제 소송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사실은 핵심 법리 검토, 핵심 변론. 사실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자녀분과 함께 여의도 한강공원 눈썰매장 방문을 하셨다가, 그래서 이제 대형 슬로프 성인용 최대 높이 7m, 총 길이 80m 하단 도착 지점에서 감속이 되지 않아서 낮은 안전 펜스를 넘어서 그 너머 보도블록으로 추락한 사고고요. 그 다음에 추락 정황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목격자는 이제 펜스가 높이가 1.5에서 2m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빙질 문제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1.5에서 2m가 아니었어요. 그 KBS 뉴스 저한테 보내주신 거 제가 봤는데 실제로 성인 여성 허리에도 못 미치는 정도 높이였고, 그 다음에 빙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신발 뒤꿈치로 짚어도 현실적으로 감속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 관리 구조는 서울특별시가 부지 사용 수익 허가를 줘서 민간 운영업체가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랑 연구 후유 장애가 남은 부분인데, 그 다음에 사고 직후에 이제 제가 사진으로도 다 봤는데 좌측 귀에 출혈, 뭐 찰과상 이런 이제 상처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까지도 외래 치료를 지속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좌측 축두골 골절로 좌측 돌발성 감각 신경성 신도 난청 생기셔가지고 이제 후유 장애가 생기셨고, 그래서 이제 좌측 기도 총력, 골도 총력에 이제 심도 난청이 발생을 하셨고, 그래서 진단서에 보면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상 노동능력 상실률은 10.5%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별도로 살펴보니까 대한의학회 기준으로는 우리가 노동능력 상실률이 8%예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42세 가장의 연구 장애, 그 다음에 향후 노동능력 저하,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일시일 수입이랑 치료비, 위자료 손해가 발생을 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상 하자도 있었어요. 시설의 안전관리상 하자로 원칙적으로 안전펜스가 1.5m가 돼야 되는데 이제 안쪽 실측은 1m 미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완충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법 시설기준도 위반한 사항이에요. 당시 이제 빙질도 문제가 있어서 얼음판처럼 미끄러워서 제동이 불가했고요. 그 다음에 출발 도착 지점에 각 1명 이상 배치 의무가 있었으나 도착 지점 대응 미흡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거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적지는 않았는데, 이게 눈썰매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면 이게 눈이 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안전 펜스가 있는데 네. 눈이 여기에 이게 바닥이라고 치면 네. 이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고 눈이 점점점 쌓였더라고요. 네네네. 점점점 네. 쌓여가지고 네. 이게 그냥 눈을 타고 이제 바닥으로 오는 게 아니고 네. 요걸 타고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네네. 그런 네. 형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의 안전관리 이제 잘못 만든 것도 있는데 잘못 관리한 것도 있었다. 지금 사고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인데, 네. 기본적으로 입구나 슬로프 하단 보시면 여기 지금 그냥 요렇게 세워둔 게 전부였고, 그 다음에 대형 슬로프 전경이고, 슬로프 하단 앞에는 완충제가 없는 보도 블록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내건 이제 안전 공고인데, 이제 대형 슬로프 안전 펜스 1.5m 설치라고 되어 있으나 실측은 1m 미만이었고, KBS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인 여성 기준 허리춤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서울시 마찬가지로 눈이 쌓였기 때문에 높이가 미확보됐다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서울시 담당자는 이제 책임 회피를 해서 담당 부서 통화해서 뭐 영점물 배상 아니다, 운영업체 자체 보험으로 처리해라 이렇게만 되어 있었고, 별도의 구호 조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후적으로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제서야 펜스 높이 확보하고 안전요원 증원을 했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뭐 높지 않은 비용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위험을 방치했다는 거를 사실상 서울시에서 방증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 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거나 한 게 있을까요? 근데 CCTV 네. 보셨으면은 네. 인터뷰 했을 때는 뭔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CCTV 상에는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근데 형사고소 했을 때도 경찰서에서 제가 뭐 브레이크를 안 밟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같은 네. 소취하를 경찰에 접수하고 답변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안 했으면 저 형사 고발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 조절에 실패한 거는 맞는데, 네. 우리가 속도 조절에 실패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질 문제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안전 펜스가 있었으면 다치지 않았을 거니까 우리의 그렇죠. 다친 것과 저 네. 지금 시설물 보호 조치랑 이런 의무는 다른 거거든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경찰서에서 저걸 종결하는 게. 법리랑 이렇게 판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책임 구조는 서울시랑 운영업체 모두에 있어요.
국가배상법, 뭐 민법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강공원의 관리청, 이제 청이라고 하는데 청이고,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이제 서울특별시는 책임을 지고요. 당연히 이제 운영업체는 사실상 점유관리한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에 이걸 법적으로는 부진정 연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한테 책임을 물어도 되고 이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도 되고, 이게 이제 부진정 연대고요. 기본적으로 이 책임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체육시설법 안전기준 있잖아요. 네. 안전요원 배치하고 바닥 평탄화하고 가장자리 안전망 안전매트, 요런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니까 국가배상법상 책임, 민법 공작물 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실제로 판례도 있는데, 체육공원 내 수영장에 이제 그물망이 올라갔다가 10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사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수탁단체가 이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고, 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펜스가 높이 1.5m에 불과하고 다른 장치 없어서 방어 조치 의무 다하지 못한 점, 그 다음에 그물망 설치 등으로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점,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5조 용적물 책임, 수착단체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그래서 부진정 연대에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안도 동일하고요. 특히 1.5m 펜스조차 하자로 본 판결이니까 우리 사건도 하자 인정 가능성도 높죠. 사고 후 서울시의 펜스 증고, 그다음에 요원 증언도 저비용 예방 가능 농고로 활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더 비슷한 사안이 있는데, 눈썰 매장에서 이제 하강하다가 방향이 틀어지면서 안전 펜스에 부딪혀서 좌측 발목 관절이 골절된 사안이에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안전 위생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슬로프 가장자리에 뭐 안전 매트, 공기 매트 등 보호시설 설치가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하고, 안전 펜스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공기 매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운영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 근데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안전요원 미배치, 완충제 부재를 넘어서서 아예 그 설치되어 있어야 될 펜스조차 제대로 높이가 안 맞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펜스에 부딪힌 게 아니고 우리는 심지어 펜스를 넘어서 돌바닥으로 네. 추락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더 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랑 이제 책임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CCTV 상에 보면은 안전요원이 있긴 있잖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안전요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느 안전 의무를 수행을 했는지, 안전 구조 의무를 수행을 그렇죠. 했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타이어를 뭐 그냥 밖으로 빼내는 그런 일만 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네네. 행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안전요원 미배치, 뭐 형사 민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비슷한 사안인데, 이제 안전관리 총괄자가 이 케이스에서는 출발 지점에 안전관리원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상죄 이렇게 유죄 벌금형이 선고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확정된 형사 판결 근거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담당자 형사 고소, 그다음에 운영자 지자체 이제 민사 청구에 투트랙이 실제로 작동한 선례예요. 이거는 뭐 이제 계속 똑같은 판례이긴 한데 지자체 위탁 감독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설물이 안전한지 확인 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사용 허가 시 규격을 확인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 확인 감독을 다 했는지가 쟁점이에요. 이제 1m 미만 펜스를 방치한 이상 확인 감독 의무 위반이 있고, 그래서 지자체가 위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울시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형사 책임을 물으려면 이제 고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피고소인 1번은 서울시 담당 공무원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운영업체 대표,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이제 피고소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업 제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그 다음에 체육시설법 위반. 그래서 관할 이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수집해왔던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운영업체, 이게 둘을 공동 피고로 잡아가지고 청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배상법, 그 다음에 민법 제758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액은 어떻게 되냐, 일실 수입이 노동력 상실률 10%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2세시고 혹시 우리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건설회사. 건설에서. 예. 그러면은 영업직이에요? 네, 사업부. 법원에서 인정하는 임금표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기준으로 55세 내지는 60세까지 정년을 잡아서 대략적으로 20년간의 소득에 네. 대해서 1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 과실도 분명히 있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액은 될 겁니다. 네. 네. 과실이 이제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안 밟았다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네. 그다음에 위자료,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자녀분의 이제 고유 위자료도 있는데 이 위자료는 사실 크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사실은 형사를 통해서 뭐 담당 관리자나 시설물 관리자가 처벌을 받게 하게끔 한다기보다는 형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를 좀 특정한다는 의미가 더 커요. 네. 그래서 형사 수사로 안전관리 실태 과실이 규명되면
민사 입증이 크게 강화되고 실제 이런 선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피고소인 특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담당 공무원, 그 다음 운영업체 대표 안전 책임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규격을 못 지킨 걸 자인을 했고, 네. 그 다음에 KBS 취재 실측에서도 네. 1.5m 못 미친 거 확인이 됐고, 네. 기본적으로 구급 활동일지 목격자 진술이나 이제 여러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합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소 시기는 민사랑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자 입증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 안내문대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완충제가 없었다는 거. 그래서 현장 사진으로 봤을 때 바로 그냥 보도블록 돌바닥이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소홀로 서울시가 재발 방지책으로 제동거리 확보, 펜스 주변 관리를 들었다는 걸 봤을 때는 서울시도 알았다는 거거든요. 네. 제동거리가 부족했고 펜스 주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걸. 그 다음에 뭐 손해입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진단서랑 뭐 병원 치료비 뭐 그런 것들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신체 감정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이제 우리 장애가 발생한 정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신체 감정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있고 청력 같은 경우에는 수치로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감정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요 사안은 지자체 관리 공공시설 안전성 결여로 이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가장 메인이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운영업체한테 부진정 연대로 책임을 묻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조회 같은 걸 통해서 아니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운영업체 그리고 안전관리자 특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사고소로 과실인과관계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민사 손해배상 통해서 손해보전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총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심 뭐 판결 민사까지 포함을 하시게 되면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승소를 해도 뭐 2심까지도 갈 수도 있고 뭐 계속 그런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항소하면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혹시 이런 경우에 그 본인 과실을 어느 정도 잡나요? 보통 이런 40에서 50%로 잡습니다. 많이 잡네요. 지금 정신과 치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럼 계속 그런 것도 일종의 후유 장애로 남는 네, 거고 네, 이제 향후 기왕 계속 이제 치료비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처음에 막 입원하고 막 그랬을 때 운영 업체에서 위로금 이렇게 성격으로 500만 원 받긴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기록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네. 우리가 공제를 하겠죠. 상대방 측에서. 네. 50%면은 진짜 타격이 큰 얘기예요. 과실을 그렇게 많이 인정해줘. 그럼 혹시 그 쇄골에 그 후유 장애를 뭐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으니까 병원에 네. 한번 갔다 오고 병원에 한번 문의해 보시는 건 괜찮아요. 네네네. 알겠습니다.